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오늘 서울 25개구 탐방 5번째 이야기 강동구 아파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갖다 컨설팅하면서 강동구를 갖다가 종종 강남 4구 안에다가 강동구를 편입시켜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초, 강남,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경계하시더라고요. 야, 무슨 강동구가 강남 4구야. 송파구까지는 인정해줄 수 있어도 절대 강동구는 인정 못해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엄연히 강동구는 강남 4구에 포함이 됩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 때 강남을 개발하면서 강남 지역으로 해서 서울의 중서울 중심부에 있던 여러 시설, 기업, 학교들을 갖다가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절차를 갖다 밟았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강동구 역시도 이 8학군,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에 있던 여러 명문 고등학교를 갖다가 이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8학군 안에 강동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한영고라든가 아니면은 보성고등학교, 동북고등학교, 이러한 학교들이 다 서울 중심부에 있다가 8학군 정책에 따라서 강동 쪽으로 이전해온 학교들인 것입니다. 자, 어쨌건 강동구가 강남 4구 안에 포함되느냐 못 되느냐 그렇게 깊이 들어가신다고 하신다면 엄연히 강동구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남 개발 정책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역이다. 하지만 강동구는 사실상 1970년대, 80년대 이 개발 중에서도 가장 늦게 개발된 지역이고요. 1980년대 강동구로 이주한다라고 하면은 뭐 강남에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다, 망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전해 온 것이 강동구다라는 편견도 사실상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88 올림픽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그리고 올림픽 공원이 만들어지고 주변으로 올림픽 서수촌 아파트, 물론 그쪽은 송파구이긴 하지만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또한 5호선이 개발되면서 한때 가격 폭등이 불어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바로 IMF가 닥쳐버리는 바람에 폭등의 여세가 그대로 갑자기 푹 하고 꺾였던 지역이 또 강동구죠. 물론 이 꺾였다는 폭은 다 뭐 서초, 강남, 송파 마찬가지입니다만 강동구가 특히나 좀 더 많이 꺾였었다. 그리고 IMF가 극복되고 나서 다시 가격이 급 반등을 갖다 일으키고 폭등의 시기를 갖다 맞이했죠. 그게 김대중 정부 때, 또한 노무현 정부 때 폭등의 시기를 맞이하다가 갑자기 2008년 급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강동구의 주택 가격이 갑자기 덜컹 하고 쑥 미끄러지는 단계가 오죠.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2008년의 이벤트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리먼 사태가 있었지만 송파구에 제가 거듭 계속 중요하게 언급해드리는 송파구의 잠실 재건축 아파트들, 엘스, 트리지움, 리센츠, 이런 아파트들이 일거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 여파로 주변 지역의 가격이 철렁하고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강동구에도 또 입주 물량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었거든요. 암사동 롯데캐슬인데요. 이 암사동 롯데캐슬이 이렇게 하필이면은 잠실에 대규모 입주 단지가 몰려있는 시점 함께 입주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격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서 2008년부터 해가지고 강동구는 절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오명이 붙었어요. 2011년에 입주한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고덕동 아이파크가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한동안 한 2, 3년 정도까지 끌고 갔던 단지입니다. 물론 대형 평형을 너무 많이 비율을 갖다 높여버린 바람에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만 강동구는 분명 부동산 투자로는 적합하지 못한 지역이다라는 편견이 분명히 있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런 편견에 그 사람들의 편견을 갖다 깨버려 준 것이 바로 다시 한번 진행된 고덕 재건축 단지들, 해당 단지 중에 지금 현재 입주한 단지들도 있고요. 고덕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주목을 갖다 이끌었고, 특히 고덕 쪽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유는 9호선의 개발이라는 이 대규모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강동구는 강남, 그러니까 한강의 남쪽에 입지에 있으면서도 대중교통 라인,
그러니까 지하철 라인은 강남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5호선이 강북 종로 쪽을 향해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노선이 김포공항까지 연결되긴 하지만 5호선 끝에서 끝까지 거의 1시간 반이 걸리는 그런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상 5호선이 강북을 연결해 주는 데는 유용하지만 오히려 강남의 접근성을 갖다 높여주진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9호선이 고덕지역까지 개통이 되고 난다면 분명 이유는 강남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이미 9호선이 개통되어서 보은병원역까지 9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는 철거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9호선을 갖다가 편의성을 누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어쨌든 이런 9호선 호재 그리고 재건축 고덕 및 둔촌주공 아파트의 재건축들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거주자들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이주자들이 주변 지역의 전세가를 갖다 급등시키는 영향은 분명히 미쳤다. 그러면서 빛을 본 곳 중에 하나가 하남 미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남 미사 지역으로 재건축을 갖다가 하면서 그 기존의 재건축 대상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하남 미사 쪽으로 밀려났고 하남 미사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강동구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강동구의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맵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자료는 지금 서울의 25개구 평균 거래가, 평당가, 준공 연차 그리고 평균 거래 면적 등을 갖다 쭉 나열한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강동구,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강동구 2019년 3, 4분기 현재 평균 거래가 7억 6천이다. 강동구는 7억 6천으로 나타나고요. 오히려 광진구나 성동구에 비해서도 평균 거래가는 낮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서울의 중위 가격인 지역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분명한 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동구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단지들이 지금 고덕과 둔촌주공 그쪽에만 몰려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는 입지 대비해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 바로 강남 접근성. 오히려 강남이 되게 접근이 용이해 보이지만 강동구에서 지상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차가 막힌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고요. 또한 지하철은 5호선 이 성동 광진 쪽을 해서 중구 종로 쪽으로 가는 5호선 노선이다 보니까 강남 접근성은 오히려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좋진 않았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입지 대비 저평가를 받아왔던 지역인데 여기에 9호선이 고덕까지 다 준공되고 난다면 강동구 역시도 어느 정도 적정 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평균 준공 연차는 18년으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고덕 아파트 단지 전부 다 준공되고 그리고 둔촌주공까지 준공되고 나면은 서울에서 가장 젊어질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한 강동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강동구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격보다는 향후에 송파구를 갖다 쫓아갈 수 있는 상당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지역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강동구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그 시점에 둔촌주공이 입주할 때 헬리오시티가 입주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타격을 갖다가 주변 시장에 파급 효과를 강하게 줄 수 있다. 서울 전체를 갖다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입주 물량, 10,000세대가 넘는 입주 물량이 2022년, 2023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입주하는 시점은 이어서 다른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받아주지 않는 한 서울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2022년, 2023년 해당 시점까지 아파트 가격이 얼마까지 더 상승해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를 갖다가 걱정하는 거는 너무 이른 걱정이기도 한데요. 강동구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둔촌주공이라는 입주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강동구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강동구는 어떤 동이 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강동구 아파트 매매 현황을 갖다가 지금 쭉 표기를 했는데요. 각 20평대부터 50평대까지 그리고 70년대부터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까지 해가지고 평균 거래가를 갖다가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 차트만 보면은 강동구의 대장은 고덕동인가요? 라고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딱 지금 차트상으로는 마치 고덕동이 가장 비싼 가격대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닙니다. 강남 사는 사람들에게 강남의 대장이 압구정동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갖다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듯이, 그리고 서초구의 대장은 반포동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듯이, 또한 송파의 대장은 잠실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듯이 강동구에도 엄연히 대장은 있습니다. 그 대장은 둔촌동입니다. 둔촌주공이 지금 여기 아직 지금 거래가들이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반영이 안 된 거는 제가 20평대, 30평대, 40평대로 구분을 해놨는데, 둔촌주공이 하필이면 20평대와 30평대 이 사이의 평형대가 구성되어 있고, 또 30평대와 40평대 이 중간 사이 평형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해당 맵 차트에는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둔촌동의 가격이 그렇게 썩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니요. 지금 강동구에서 엄연히 대장 동네는 둔촌동이다. 둔촌주공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덕동에 지금 이러한 가격대가 형성된 것보다 둔촌동은 분명 120 혹은 130% 정도 더 높게 평균 거래가가 형성될 지역이다라고 보면 돼요. 다만 둔촌동도 두 군데로 나뉩니다. 예전엔 둔촌 1동, 둔촌 2동으로 나눠서 불렀는데요. 둔촌동이 주택가가 있는 둔촌동이 있고요. 그리고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있는 둔촌동이 있어요. 딱 거의 양분돼 가지고 두 개 지역이 나뉘는데, 이 둔촌 주공 아파트가 있는 곳은 바로 크로스로에서 올림픽 공원과 인접해 있고요. 길 건너면 바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있죠. 또한 둔촌 주공 아파트는 5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의 아파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둔촌동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 지금 나와 있는 거 20평대 80년대에 준공된 20평대 아파트 12억 7천, 평균 거래가 12억 7천, 이 부분은 지금 둔촌주공의 거래가 좀 일부 반영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 거래가가 대부분 다 둔촌주공 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둔촌주공이 워낙에 빛을 발하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들까지도 평균 거래가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더불어서 성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성내동 역시도 두 부류로 나뉩니다. 성내동은 지금 여기 둔촌로라고 하나요? 여기 무슨 대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대로변 바로 맞은편이 올림픽공원이에요. 그래서 성내동 아파트에서 올림픽공원 조망이 가능한 대형 평형의 고급 아파트, 고급 빌라와 같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림픽공원 조망이 가능한 양호하게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 조망권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길동은 뭐 그렇게 대형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없고, 뭐 한 3-4동 규모 500세대 안팎의 아파트 단지들이 입지에 있고요. 천호동과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전통적으로 주거 비선호 지역이었어요. 강동구에서. 왜? 천호동에 텍사스가 있었거든요. 천호동 텍사스 588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좀 약간 밤문화가 썩 아름답지 못한 지역이었는데, 해당 지역들이 이제 다 철거되고, 또한 교통의 우수함, 그러니까 8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이 천호역에 만들어지면서 천호역이 상당히 좀 빛을 발하고 있죠. 또한 입지적으로도 양호한 지역인데, 그동안 주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던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 레미안 강동 팰리스가 입주하면서 천지개벽을 한 지역이 또 천호동이기도 합니다. 지금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 10억 넘어가는 게 바로 해당 레미안 강동 팰리스 아파트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천호동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천호동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개선된 이후에는 천호동 역시도 상당히 입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가격 상승의 기회를 갖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접근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주변에 학교가 없다, 학교를 가려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체킹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 천호동입니다. 분명 학교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암사동이 차라리 천호동보다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암사동,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사동에는 상당히 대형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가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선사 아이파크라고 해서도 200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이 함께 평균 거래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일동은 상당히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요. 나름 학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쪽에 거주하시면은 한영고등학교와 인접해 있고요. 나름 학군의 자부심이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덕, 강일동, 상일동 이 지역으로는 해가지고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입주한 고덕 리엠파크라고 있어요. 그 해당 단지들이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일반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해당 부분이 좀 가격 상승에 좀 약간 저해적인 요소로 작용했고, 또한 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해 있는 동들은 상당히 좀 교통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던 지역인데, 지금 재건축 대상단지, 고덕 주공 재건축 대상단지들이 일부 상일동 안쪽으로 있습니다. 해당 단지들은 외곽순환도로의 도로소음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고요. 이쪽 지금 현재 고덕의 재건축 대상단지들 지금 입주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따라서 지금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들 지역,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서 입주가 많은 지역으로 인해서 가격 하방 압력이 강한 곳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 지역은 좀 지금 내년 상반기 쪽으로 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고덕에 지금 입주할 단지들만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상당히 입주할 단지들이 많아요. 입주할 단지들이 많은데 이 단지들이 다 규모가 크다. 좀 많이 크다. 따라서 지금 이들 단지들이 입주 물량이 내년 상반기까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하고 막 공포론이 제기되는 그 시점이 지금 도래한 곳이 강동구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시점에 주택은 매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 물론 이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대가 안 맞다 하면은 굳이 재건축 분양권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입주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여기가 철거될 때 이주했던 지역들이 어딘가 생각해보면 하남 미사도 지금 가격이 조정이 수월한 지역이다. 하남, 미사, 강일, 상일, 명일, 고덕, 길동, 더 나아가서는 암사, 천호까지 이들 지역이 전부 다 지금 가격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 이곳에서 매수를 갖다가 진행하시면은 상당히 유리한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건 지금 여기까지 보셨고요. 지금 강동구 최고 아파트 가격, 동별 최고 아파트 가격 현황을 갖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동구는 지금 주택가격 상승이 그렇게 여의치 못한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안타깝게도 신고가 갱신단지들은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일동의 고덕 리엠파크와 같은 경우는 지금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한 달에 500만원씩 혹은 1000만원씩 가격대를 갖다 상승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고덕 리엠파크 2단지 이 경우는 좀 많이 상승했네요. 기존 최고가 지난 6월달까지는 8억 5,500이었는데 9억 2천으로 좀 높은 상승을 보였고요. 고덕동에서는 그렇게 높은 상승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3개월 동안에 5천에서 1억 정도의 상승은
있었습니다. 아, 참, 이거 어쩌나. 지금 저는 가격이 좀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고덕동에서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 3년 차가 됐죠.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면적대별로 5천에서 1억 정도 상승을 갖다 보였고요. 뭐 1억 상승 보인 것은 40평대 면적인데요. 기준 최고가 14억에서 지금 현재 15억에 거래된 곳이 약 1억 정도 최고가를 갖다가 높여갔네요. 길동에서도 최고가가 좀 나타나긴 했어요. 최고가 길동 우성 초소형 평이죠. 55.9 스퀘어미터 미만 상당히 작은 평면, 그러니까 55.70 스퀘어미터, 아마 방 2개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에 길동 우성이 25년차 4억 5천에 거래되던 것이 삼익 파크맨션 37년 준공 37년 차 삼익 파크맨션 아마 재건축 대상이어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길동 우성 아파트 준공 25년 차 해당 아파트 기존 최고가가 5억 5천이었는데 10월 달에 5억 7,500으로 2,500만 원 높여서 거래된 게 있고요. 또한 좀 애매한 편일 때 60에서 82.9 스퀘어미터 해당 면적대의 아파트가 7억에서 7억 5천까지 5천만 원을 갖다가 상승해서 거래가 되었네요. 자, 다음으로 둔촌동을 갖다가 둔촌동, 대망의 둔촌동. 많은 분들이 둔촌동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최고가가 많이 나타났네요. 지금 둔촌주공 1단지와 같은 경우는 기존 최고가, 그러니까 6월 달까지만 해도 12억 8,500만 원이 최고가였는데 지금 15억까지 거래가 됐고요. 지금 해당 면적대는 20평형대 56에서 59.9 스퀘어미터. 물론 지금 이 전용 면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무너졌어요. 철거된 지역인데 이 사람이 지금 몇 평일 때 조합원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평일 때냐 40평일 때냐, 그 조합원이 선택한 면적대에 따라서 또한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소형평형 아파트 2개 가져갈 거야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나는 대형평형 하나로 가져갈 거야 뭐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둔촌주공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셔서 물어보시면은 지금 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품 팔아서 확인해 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명일동. 명일동은 뭐 그렇게 가격대가 급격하게 오른 곳은 보이지 않네요. 가격대가 올라도 그래도 뭐 5천만 원 정도 상승한 곳은 보이는데, 삼익가든 같은 경우는 명일동의 삼익가든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레미안 솔베뉴 아직 준공 2년차도 안 됐는데 벌써 거래가 올라왔네요. 9억 5천에 지금 20평일대가 9억 5천에 거래된 게 나왔습니다. 레미안 솔베뉴. 이런 부분은 좀 아깝죠. 사실은 등기 이전에 분양권으로 거래됐으면은 이보다 싼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뭐 20평일대가 그런데 9억 5천이다. 그것도 명일동에서 상당히 의미 있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상일동 쪽으로 넘어가면은 상일동에서는 고덕숲 아이파크가 가격대를 갖다 꾸준히 높여가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20평일 때 고덕숲 아이파크 기존 최고가 6월달까지 8억 7천이었던 게 9월달에 9억 4천까지 상승했네요. 또한 84스퀘어미터 30평일 때는 11억이었던 게 11억 5천만 원으로 상승했고요. 성내동도 참 이게 왜 이러나요? 성내동도 여기저기 신고가 단지들이 많은데 그나마 9월 10월달 아직 신고가 올라온 건 없습니다만 지금 7월달 8월달 계속 신고가를 올리면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 그리고 암사동 역시도 신고가가 지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신고가가 나타났는데 그렇게 급등한 것은 아니고요. 1, 2천만 원씩 상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다음으로 아까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천호동의 강동 레미안 팰리스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4스퀘어미터 기존 최고가 12억 3천만 원, 그러니까 30평일 때 천호동의 30평일 때 레미안 강동 팰리스가 12억 3천만 원이 최고가였는데 지난 8월에 12억 7천만 원, 4천만 원 오른 가격이 거래되었고요. 강동 레미안 팰리스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번 거래될 때마다 꼭 몇 천만 원씩 올려서 거래가 되는 그러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한 40층 넘나요?
제 기억은 40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한 40층 중반, 45층 뭐 그렇게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상당히 웅장합니다. 가보시면은 45층 주변에 그렇게 높은 빌딩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눈에 확 띄고요. 그러한 웅장한 멋에 사람들이 여기 레미안 강동 팰리스를 갖다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천호동과 같은 경우는 주거 선호도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다만 여기 주변에 아파트를 갖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우리 아이 학교는 어디 있지란 부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천호동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강동구를 갖다 다 살펴봤는데요. 강동구에 대해서는 최고가 갱신 현황을 봤더니 지금 아직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크게 잠잠해지고 있진 않은데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보셨던 지역 용산이나 송파나 뭐 그런 지역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이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죠. 또한 지금 입주 물량이 과도한 지역들 이쪽에서 약간 삐걱삐걱 될 겁니다. 혹시 이쪽에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들 지역의 전세가를 갖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주변에 같은 컨디션 대비해서 훨씬 더 낮은 전세가로 전세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강동구는 내가 뭐 아직은 매수 타이밍은 아닌데 한 번은 전세 돌리고 들어가고 싶다. 전세를 돌리고 주택을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전세 매물도 한번 찾아보시면 저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강동구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동작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